더 크리에이터즈 AI의 정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날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도 이런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AX 강의를 제가 최초로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뜻깊은 자리에 뜻깊은 강의를 맡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긴장됩니다. 사실 저는 기업 강의를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가 기업이었으면 저는 날아다닐 자신이 있거든요. 평소에 제가 하던 강의니까. 그런데 이제 행정과 AI를 접목하는 강의는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고 학습 데이터도 없고 제가 AI 전문가지만 AI에게 물어봐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선도적인 어떤 스마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했고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행정 내부망에 대한 교육을 AI로부터 받고 네, 심지어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그 국정원이라든지 과기부, 행안부, 공공 데이터 플랫폼 뒤지면서 보안 지침만 숙지하는 데 있어서 한 100페이지 가까지를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녹여내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구청 행정 직원들, 저는 시민으로서 구청을 들어갔을 때 그냥 사실 단순 반복 업무 정도만 하시는 분들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고 얼마나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 거두설미하고 강의 시작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제가 구청장님 앞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 많이 긴장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최대한 쉽게 준비를 했지만 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게 처음이신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라고 이렇게 리액션을 조금 해주시면 네, 강사들은 사실 그런 반응에 좀 힘을 얻고요. 이게 우리 갑분사라고 하죠. 너무 조용하면 긴장될 때 조용하면 저는 특히나 더 긴장이 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간의 호응과 리액션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자신감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모컨이 잠깐만요. 네.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2020년에 삼성전자 DX 전환 교육 기획도 시작했고요. 캠코에서도 DX 강의를 했고 최근에는 부산인재개발원이나 부산대학교 국립대학교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청 그리고 경콘진 부산콘텐츠진흥원 부산문화예술진흥원 등에서 AX, DX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저도 아직 생소한 용어가 있고 이게 AI라는 게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특히나 공공 영역에서 AI가 지금 접목되고 있는 거는 거의 혁신 사례이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례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용어들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게 좋을까 고민 끝에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풀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단어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끄덕끄덕 해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부탁드렸죠? 네. 자, 우리가 자주 쓰는 챗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그 다음에 그록 이런 LLM이라고 부르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 생성형 AI를 통칭해서 범용 AI, 퍼블릭 A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는 좀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도 아마 AX 관련된 강의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숙지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일 먼저 LLM, 공용 범용 AI,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AX, 계속 강조드리지만 당연히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이전에는 우리가 DX였죠. 디지털 전환, DX. 대한민국은 DX 강국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빨랐기 때문에
행정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대부분 다 ERP를 쓰고 ERP 보급률도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AX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 이 AX의 패권을 지는 국가가 또 선진국이 될 확률이 높겠죠.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AX 전환이 늦어지면 또 큰 위기가 온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장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AX라는 단어,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AI 강의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게 AI를 쉽게 좀 설명하면 뭘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I라는 거는 우리가 냉장고, 가스레인지, TV, 컴퓨터 없을 때도 잘 살아왔었잖아요. 그죠?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세탁기 없이 계곡에서 막 빨래하고 그러셨거든요. 불편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가 추억스럽긴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발전기가 자꾸만 이렇게 용량이 초과되고 원자력 발전기가 생기고 전력이 풍부해지고 가전제품들이 고도화되고 우리 실생활 속에 어느 순간 스며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안 쓰는 사람만 좀 손해보는 세상. 그래서 저는 AI가 어떤 거냐면 지금 당장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 생활의 일부가 돼서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가전제품들 같은 그런 단계까지 올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나 AI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픈 AI, 챗GPT를 만든 샘 알트만이나 구글, 제미나이,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한 목소리로 AI는 거스를 수 없고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AI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IQ 300 정도를 가진 어린아이다. AI가 완벽하진 않지만 어린아이를 잘 다루고 잘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IQ 300의 지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AI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강의의 실습의 꽃이 여러분들 바이브 코딩을 좀 우겨 넣었습니다. 사실 바이브 코딩은 컴퓨터 환경에서 구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모바일 환경이다 보니까 바이브 코딩을 실습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많은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그래도 모바일 기기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맛보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 시간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바이브 코딩이 뭐냐 요것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바이브 코딩 우리가 말하는 저 퍼블릭 범용 AI 생성형 AI에서 우리가 보통 자연어로 입력을 해서 뭔가 명령을 하거나 물어보거나 질문을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한국어로 코딩을 해달라고 하면 AI가 우리가 알고 있던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웠던 뭐 자바스크립트, C, C++, 뭐 PHP 언어라든지 CSS라든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용어들 있잖아요. 코딩 용어들. 그걸 배울 필요가 전혀 없이 AI가 내 의도와 내 맥락만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코딩을 다 알아서 해주는 거. 그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느껴보시는 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제가 기업 강의 다니면서 제일 재밌는 순간이 바이브 코딩 실습 시간에 이게 되네라는 그 반응을 볼 때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바일이라서 화면이 좀 작겠지만 요즘 AI가 너무 똑똑해서 반응형이라고 들어보셨죠? PC에서도 최적화되고 태블릿에서도 최적화되고 모바일에서도 최적화되게끔 코딩을 알아서 해줍니다. 너무나 똑똑해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도 앞으로 평생 듣게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브 코딩을 한 단계 넘어선 에이전틱 AI. 우리가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세상, 웹, 앱, 어플 같은 것들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앱들과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연결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한 거를 에이전틱 AI라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AI 관심 있는 분들 유튜브 돌려보시면 전부 다 클로드 코드, 에이전틱 AI, 하네스 엔지니어링 이런 단어들 계속 듣게 되고 그만큼 지금 조금 더 AI에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미 사내에 AI 팀장,
AI 사원, 이제 AI 주무관이 돼야겠죠. 네, AI 직원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다만 이제 폐쇄적이고 보안이 엄격하고 망분리가 되어 있는 공공 영역에서 침투가 늦을 뿐이지 밖에 나가보시면 지금 바이브 코딩은 이미 넘어섰고요. 에이전틱 AI로 회사를 돌리는 1인 창업가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 그리고 프롬프트는 우리가 AI 채팅창에 입력하는 모든 단어들을 프롬프트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팅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미리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에서 잼스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잼스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잼스에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GPT나 제미나이 안에는 작은 나만의 비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GPT에서는 GPT스라 그러고 제미나이에서는 잼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습할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정 업무를 좀 효율화시킬 수 있는 잼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잼스는 단순 반복 혹은 귀찮은 일들을 나한테 어시스트 해주는 비서 같은 역할입니다. 아마도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식 날, 이 뜻깊은 날, 이 AI 강의를 하는, 이렇게 AI 강의의 기회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드리고, 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잼스라는 것도 나중에 한번 실습을 해볼 겁니다. 잼스를 만들고 바이브 코딩으로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실습. 기대되시 않나요? 네. 아까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없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GPT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는데 왜 제미나이냐? 제미나이는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배경 설명 잠깐 드릴게요. 저는 당연히 GPT도 쓰고 있고 클로드도 쓰고 있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기업, 저희 그 기업 기준으로 보자면 구글의 워크플레이스가 너무나 강력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글 크롬 안에 있는 탑재되어 있는 수많은 서드파티 확장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실생활 속에 유용하고 전 세계는 이미 구글로 다 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AI 시대에 가장 자본력과 덩치를 키운 기업이 구글입니다. 여러분 시가총액 현재 세계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 방문하셨던 그 치킨, 깐부치킨 어디죠? 엔비디아가 1위고 2위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참고로 2위가 원래 애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딜까요? 구글입니다. 네. 그래서 챗GPT가 생성형 AI의 선두주자라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은 제미나이가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 2년 동안 많이 비교해보고 테스트해본 결과 우리가 그냥 상담하거나 질문했을 때는 챗GPT가 좀 더 유용하고요. 업무와 연관했을 때는 제미나이가 좀 더 유용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제미나이 위주로 좀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는 제미나이 어플이 스마트폰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 네. 지금 제미나이 어플을 깔려면 그리고 구글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면 강의 중간중간에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네. 자, 그리고 왜 제미나이냐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요거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왜 제미나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까먹었는데, 구글이 단지 덩치만 크다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오픈 AI 챗GPT 말씀드리다가 제가 중간에 좀 빼먹었는데, 오픈 AI 챗GPT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라라고 하는 영상 자동화 AI 모델이 탑재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AI는 머신러닝, 딥러닝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얻고 가공하고 우리의 인간의 어떤 맥락에 맞춰서 아웃풋을 출력하는 그런 학습 기계인데 학습 데이터가 영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글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죠. 유튜브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소라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소라가 탈락돼 버려가지고 지금 챗GPT는 뒤늦게 클로드 코드 형태에서 바이브 코딩의 어떤 형태로 좀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엔트로픽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클로드 코드도 바이브 코딩에만 너무 특화되어 있죠. 근데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전 세계 2위라는 자본력과 거대한 인프라를 통해서 최근에 구글 인텔리전스 3.0 버전 업데이트하면서 코딩 성능도 3배가 올라갔고요.
영상도 비오를 쓰다가 지금 옴니로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사실 요즘 뭐 클링이나 젠스파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AI, 생성 AI를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글 워크페이스를 또 하나로 묶어서 개인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바이브 코딩을 넘어서서 에이전틱 AI를 구글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자연어만으로도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구글 영업사원은 아닌데요. 제가 아무리 검토해봐도 제미나이를 여러분들이 미리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추게 된다면 미래의 경쟁력으로 환원될 거라고 그 부분은 제가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제가 넣어놨습니다. API라는 개념.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써야 되는 단어인데요. API는 쉽게 말하면 모든 플랫폼이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모든 플랫폼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아까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코딩도 잘하고 데이터 분석도 잘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고 검색도 해주고 뭐 퍼블리시티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플랫폼마다 주요 핵심 알고리즘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바이브 코딩을 배운다거나 우리가 뭔가 AI를 좀 끌어다가 그 기능을 우리 내부망에다가 연결해서 쓰려고 할 때 그 기능에 주민번호가 있어요. 각각의 플랫폼마다 내 핵심 기능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고 근거가 있고 주민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API라는 거는 그 주민번호와 같은 거고 일종의 마스터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나중에 사례를 설명드리겠지만 공공 영역에서든 기업 영역에서든 AI의 뇌나 AI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우리가 끌어다가 우리의 시스템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API라는 키를 요청하거나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다 까먹어도 괜찮은데요. 딱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API입니다. 앞으로는 API 세상이고 에이전틱 AI도 뭐 서로 다른 모든 각각의 기능을 가진 장단점을 가진 플랫폼들을 API로 연결시켜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다가 API라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PI API야. 알고 계셨구나. 네, 알고 계셨구나. 네. 자, 그리고 또 바이브 코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개발자들의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가면 좋은데 우리가 일반인이 특히나 우리 이제 구청 직원분들이 개발 용어까지 알아야 되라고 하면 좀 피로하실 것 같아서 어차피 또 코딩이라는 거 AI가 다 해주는 세상이고 계속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새로운 지식을 또 알려주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만 알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개발할 때 구청 단위에서 뭔가 근사한 플랫폼을 만들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뭐 용역사 대표님들하고 또 미팅을 할 때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핵심 용어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는 겁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실 수 있나요? 자, 프론트엔드. 백엔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잇는 게 참고로 API인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프론트엔드는 집으로 치면 인테리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앱이나 프로그램을 켰을 때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배민이나 당근 토스 같은 걸 켰을 때 나오는 화면,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UX, UI 디자인이 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배치가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탑재되어 있는 그 화면 자체가 프론트엔드입니다. 이 프론트엔드는 바이브 코딩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실습해 보실 거고 바로 나타날 거예요. 즉각적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고 그 프론트엔드에서 어떤 메뉴, 어떤 기능, 어떤 로직,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나 인사이트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플랫폼 개발에 뛰어드셔도 뭐 성공까지는 제가 장담 못하겠지만 충분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바이브 코딩에서 프론트엔드는 너무나 쉬운 영역인데 아직까지 백엔드 영역은 조금 어려운 영역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부망, 행정망, 망분리 이 개념을 학습하면서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웠는데 공공기관은 굉장히 폐쇄적이더라고요. 일단 국정원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도 따라야 되고요. 그런 각각의 지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는 API로 제미나이나 GPT 연결해가지고 그 기능을 끌어다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여기에는 민간 기업이 끼어들어서 구청 내부망에다가 프록시 서버라고 하는 중간에 미들웨어를 탑재해서 중간에 징검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공공망에서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엔드가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구청으로 치면 여러분들의 구민들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그 다음에 구청의 행정비밀 문서, 대비 문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모든 데이터들. 민간에서는 사실 그런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백엔드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청 행정에서 AX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고 반드시 체킹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백엔드 영역에서 보안만큼은 뚫리지 않는 그런 체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가 준비해 왔지만 이거는 또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현재 청와대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기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17부처 모두가 공공데이터망을 활용해서 이 백엔드 시스템에서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이거를 구청 행정에 좀 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여기 북구에 또 대한민국 그 AI 최고 권위자 하정우 수석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청와대에 가서 이제 소버린 AI라는 걸 만들려고 했죠. 이제 지금도 진행 중이고 소버린이 이제 주권이란 뜻이죠. 데이터 주권. 근데 그게 생성형 AI,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1년에 100조가 넘게 들어요. 계속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계속 씌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영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오는 반도체 기업이나 특정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이나 행정 쪽에 특화된 우리 주권 그 데이터 센터를 짓자라고 한 게 소버린 AI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두시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눠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영역은 백엔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를 좀 거창하게 했는데 프론트엔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백엔드는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주제가 제가 뭐 이런저런 정보를 막 학습시켜가지고 여러분들 AI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저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실습해보고 느껴보자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실습 버전으로 전환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서 구글 제미나이 앱 다 설치되어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기초 세팅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잼스를 다 켜주세요. 잼스가 어디 있냐면 자, 여기 톱니바퀴 보이십니까? 제미나이 들어가면 팀장님 우리 좌측 하단이고 우측 하단이죠? 좌측 하단에 톱니바퀴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자, 제목이 뭐예요? 이것만 알아도 절반의 성공. 이 세팅만 잘 해두셔도 AI가 되게 똑똑해집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AI는 IQ 300짜리 어린애와 같다. 근데 이 어린애를 조금 더 지능을 높여주고 나한테 맞춤 비서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세팅법입니다. 사실 AI 쓰는 분들, AI 교육 받으시는 분들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톱니바퀴 누르셨나요? 그러면 우선은 개인 인텔리전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글 워크페이스 안에서 제미나이로 다양한 데이터를 또 분석도 하고 검색도 하고 또 제미나이의 똑똑한 지능을 활용해서 난이도 있는 그런 작업들을 어떤 작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무수히 많은 그 작업들을 해야겠죠. 서류도 써야 될 것이고 또 자료도 찾아야 될 것이고 분석도 해야 될 것이고 분류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우선은 연결된 앱에 들어가서 요 체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구글 워크페이스의 모든 확장 프로그램과 제미나이가 연동되게끔 해줌으로 인해서 제미나이의 성능은 10배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인텔리전스. 네, 개인 인텔리전스에 들어가서
자, 지금 웅성웅성 하는 게 혹시 못 찾아서 그런 건가요? 네, 옆에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혹시 당연히 이 중에서 AI를 많이 활용해 보신 분이 옆에 반드시 한두 분은 있을 거예요. 네, 없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고 먼저 찾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옆에 좀 도와주세요. 네. 한 번에 켤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냥 전체 다 켜기 있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씩 다 켜두시면 좋아요. 자, 옆에 분들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참고로 구글이 현재 보안 시스템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정부에서 생성의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권장되는 영역이 있고요. 또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교재에 다 들어가 있고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우선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되는데 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 인텔리전스에서 앱 활동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앱 활동이라고 혹시 있나요? 앱 활동 찾으셨나요? 찾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개인 인텔리전스 여기 화면 보시면 네, 활동 네, 활동 톱니바퀴 누르셔가지고 네, 활동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팀장님 한 번만 체크해 주실래요? 내가 지금 루트가 맞는지 지금 보면서 내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활동이 지금 톱니바퀴 열면 개인 인텔리전스 위에 바로 있죠? 네, 바로 있습니다. 네, 지금 자 여러분 우리 톱니바퀴 누르면 개인 인텔리전스 위에 활동이라고 지금 바로 나오거든요. 네, 활동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찾으셨죠, 부총장님?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글 계정으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달라는 얘기 제가 맞드렸나요 혹시? 자, 여러분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도 심호흡 한번 하고 자, 네, 괜찮습니다. 네, 아무도 이런 강의를 안 해요. 여러분들 당연히 네, 이건 실수도 모두 아닙니다. 그리고 강의하면 대부분 다 이 과정을 빠뜨립니다. 네. 자, 로그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메일로. 팀장님, 요거 지메일 로그인 간단하게 되죠, 바로. 한번. 네네. 네.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되는지, 지금. 한번 나는 어렵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팀장이 한번 라운딩 한번 시킬게. 구글 계정 로그인 안 된다. 진짜 한 번만 라운딩 좀, 팀장님, 우리 구청장님 한 번만 로그인 좀 시켜주세요. 자, 우리 해커 출신 팀장님께서 비번을 모르시면 비번을 찾아드릴 겁니다. 네. 옆에 혹시 좀 도와주실 분 있으세요? 네. 자, 우리 북구청, 존경하는 북구청 직원 여러분들 중에서 반드시 얼리 어답터가 저는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이렇게 시간이 가면 우리 실습을 못해요. 옆에 동료들을 조금만 도와줘서 로그인이 되게끔, 재미나게 로그인이 되게끔. 왜냐하면 오늘 모바일에서 실습한 걸 나중에 PC에서도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결국 PC로 작업하셔야 되거든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는. 그래서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끄기라고 있잖아요. 끄기면은 이거를 뭐 이걸 비사용으로 하면 됩니다. 비사용으로 하라고요? 네. 사용 중지, 사용 중지면 활동 네. 삭제 이렇게. 네, 맞아요. 저 그거를 나중에 옆에 구청장님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눌러야 돼요. 이걸 눌러야 돼요. 사용 중지를 누르셔야 돼요. 중지요? 네네. 자, 시간 관계상 네. 활동 보관에서 이게 사용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 AI를 쓰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외국 서버에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워져야지 우리 국민 주권에 우리 국민 데이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 활동 보관 기록을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비활성화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양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들어주세요. 저것만 꺼도 우리가 소버린 AI 수백 조를 들여서 600조, 700조를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저것만 꺼도. 예. 근데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대한민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이 우리나라 정보, 개인 정보들이 외국 서버에 흘러 들어가는 거를 막게 해달라.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하정우 수석님께서 개인적으로 구글 딥마인드 데미사 서비스 CEO와의 인연이 있어서 이런 기능을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오늘 뭐 그런 거, 뭐 정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로. 예. 그런데 좀 기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백조가 아닙니다. 수천조가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 필요가 없이 요 기능 하나만 활성화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수로 원래 AI에다가 그 개인정보 넣으면 안 되지만 혹시나 실수로 넣더라도 해외 서버로 넘어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아, 팀장님.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숭고한 이 강의인데 네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용기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이게 안 돼도 강의 진행은 문제가 없는 거죠? 네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계상. 자, 안 되시는 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반드시 이 기능을 꺼야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연결된 앱이 있습니다. 개인 인텔리전스 들어가서요. 예. 메모리 연결된 앱 재미나이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재미나이 요청 사항에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안 라인을 좀 지키면서 AI가 피드백도 해주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된 지시를 하거나 잘못된 명령을 넣었을 때 리스크를 사전에 알려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를 좀 활용해 주세요라고 얘가 멘토 역할이 돼주게끔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미나이 채팅창에 이것도 로그인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로그인 혹시 안 된다면 집에 가서 로그인해서 교재를 보면서 이 과정을 반드시 복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채팅합니다. 불러드릴게요. 나는 부산 북구청 공무원이야. 조금 변형하셔도 돼요. 각 부서를 넣으셔도 돼요. 나는 주로 기획부서에서, 그러니까 이 부서는 각자 부서 넣으세요. 나는 주로 기획부서에서 공문서 취급, 과업지시서 작성, 회의록 작성, 성과보고서 관리, 용역업체 관리, 뭐 사업제안서 기획서 관리, 정부지원사업 서칭 및 분석. 그러니까 이거 다 적지 말고 자기한테 필요한 내용만 적으세요. 예. 그런 업무를 해. 나의 업무에 도움되고 특히 내부망을 사용 중인 공무원으로서 보안사항이나 지침사항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재미나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미나이 개인 인텔리전스의 요청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터를 작성해줘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나오느냐? 요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침서가 나옵니다. 요거를 나중에 잼스에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을 겁니다. 개인, 네, 여기 재미나이 요청사항에 들어가서요. 네, 추가 버튼 누르면 재미나이가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시나요? 여기에 그거를 복사해서, 네, 그 내용을 복사해서, 자, 어떤 내용을 복사해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입력을 하면 요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생성형 AI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거 사진 찍을 필요 없이 제가 우리 주무관님께 코드를 다 나중에 공개해서 게시판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네. 학법적인 선에서 코드는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뭉뚱그려서 만든 거라서 나한테도 최적화된 어떤 재미나이로서 활용하려면 내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침서를 받아서, 네. 여기 개인 인텔리전스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개인 인텔리전스 재미나이 요청사항 추가 버튼 누르면 여기다가 복사하시면 됩니다. 뭐를? 요거를요. 그러니까 요거를 복사하면 안 돼요. 요거는 프롬프트 지침서를 알려달라고 명령한 거고요. 이 결과값을 복사해야 돼. 이 결과값을.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저장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아무도 제대로 다 지금 스마트폰만 왜 이렇게 넘어가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구청장이 넘어가도 되나요? 네, 내일 기획팀장이 좀 올려주면 좋겠다. 우리 세월에다가 올려주세요. 올려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결과를 복사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본인한테 좀 맞게 수정해가지고 이 결과값이 나오는 걸 꼭 요청사항에 복사해 주시면 AI가 아주 똑똑해지고
내 업무 특성을 고려한 피드백과 아웃풋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할지 말지 좀 고민 중인데, 그냥 AI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사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똑똑한 AI가 어떻게 작동되냐면, AI는 인간의 뇌세포 기반으로 인간이 어떻게 경험을 쌓고 학습을 하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맥락을 가지고 대화했는지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분석 과정을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 속에는 여러분 들여다보셨다시피 뉴런 세포와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I에도 GPU가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GPU가 뉴런을 담당하고요, 파라미터가 시냅스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제가 AI 강의하면서 절대로 빼놓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실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제가 어제 PPT 정리하면서 욕심이 많아서 자꾸만 좀 넣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면 아마 이제 실습 단계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이 아무리, AI가 아무리 훌륭하고 인간이 아무리 지금 AI에 뒤처진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도 사실은 전력면에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전력을 보면 지금 GPT 한번 여러분들이 텍스트 입력해서 답변 하나 얻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도시 전체 에너지 양이 들어갑니다. 근데 인간은 전구 20W 정도의 에너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의식을 가지고 뭔가 또 맥락을 가지고 대화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AI의 조합에서 시너지를 통한 결과물들이 지금 나와 있는 성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설문조사 받아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지도 바이브 코딩으로 1시간 만에 뽑아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구글 그 클라우드나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에서 작성해도 똑같이 나올 건데 왜 바이브 코딩을 해서 우리한테 줬을까?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폼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변형할 수 없지만 바이브 코딩은 여러분의 입맛대로 가공하고 재활용하고 문항을 바꾸고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나온 결과가 AI를 거의 매일 사용한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30%, 시간이 별로 안 줄어든다. 이 30% 중에서 시간이 별로 안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55%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로 행정보안 특화 AI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임스 PPT를 잠깐 돌려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실습으로 들어갈 건데, 시간 관계상 지금 조금 내용은 생략하고, 뭐 공공기관 성공 사례 이런 것들 교재에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바로 구글 잼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구글 잼스는 원래 PC에서 작동이 됩니다. 근데 모바일에서 작동을 하시려면 우선 모바일에서 크롬을 여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크롬 설치하라고 좀 미리 말씀드렸죠. 네, 자, 크롬 브라우저를 들어가서요. 네,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미나이로 검색합니다. 원래는 제미나이 어플을 켜면 잼스가 나와야 되는데 모바일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잼스는 PC에서만 가능하고요. 우회적으로 모바일에서 여러분들이 잼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려면 크롬에서 제미나이로 들어가서 웹상에서, 웹 환경에서 잼스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잼스 위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 팀장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자, 모바일에서 잼스 어떻게 찾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미나이 들어가서 톱니바퀴, 아까 말씀드렸던 톱니바퀴 한번 더 눌러보시면 잼스라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밑에 보시면은 잼스라고. 네. 화면이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모바일에서 제미나이를 접속을 하면 활동, 개인, 인텔리전스 뭐 쭉 나와 있는데 중간에 잼스, GEMS라고 있습니까, 혹시? 네, 그 잼스 들어가 주세요. 한 번만 더 해달라요. 아, 네네. 자, 모바일 제미나이 들어가서 좌측 상단에
줄 2개 누르시면 톱니바퀴가 나오죠. 톱니바퀴 아래. 톱니바퀴 누르시면 가운데 GEMS, 제임스라고 있습니다. 제임스. 네, 제가 한번 라운딩 한번 할게요. 자, 잘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실습이니까. 네. 제미나이, 크롬에서 제미나이 로그인 한번 해주세요. 네. 네, 크롬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 지금 크롬에서 아니면 실행 안 되니까 크롬 다운로드 먼저 받으시고. 제미나, 옆에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옆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잘 아시는 분. 찾았습니까? 찾으신 분들. 자,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시고 옆에 좀 도와주세요. 예. 네. 자, 찾으면서 설명 들으세요.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제임스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미나이나 GPT 안에 나만의 작은 비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정해서 반복된 업무를 계속 명령어를 길게 해가지고 막 맥락을 부여하고 그렇게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지침서, 규정,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 놓고 내가 입력한 데이터만 주면 출력물이 정형화되게 나오게끔. 그래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AI 쓰는 사람 중에서 GPT나 제임스 안 쓰시는 분들 아무도 없고 제 계정만, 나중에 제 계정 보여드릴 건데 제 계정 안에 제임스가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만 만들어서 제 업무가 적어도 한 50분의 1은 줄었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교육을 통해서 반복해야 되는 업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제임스의 특징, 영구적인 기억. 내 업무 규칙이나 문체 양식에 사전에 입력해두면 그거 영구적으로 기억합니다. 원클릭 실행, 주간 보고 생성 봇, 민원 답변 봇, 문서 양식 봇, 나만의 특화된 봇을 만들어서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만들고 싶은 제임스가 없다면 매일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제임스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제임스에도 규칙은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요. 입력된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고 분석할지 파악하고 분류하는 단계가 있고 출력하는 단계가 그 규칙을 넣는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몸으로 느끼시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임스 관리에 접속하시면 새 제임스 만들기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자, 제임스 들어가신 분들 새 제임스 눌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파란색 버튼으로 플러스 새 잼이라고 있습니다. 플러스 새 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임스 이름을 하나 지을 거예요. 자, 제임스 이름을 짓는데 이왕 하는 거 또 집에 가서 반복하라 그러면 이게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이름을 짓는 거 제가 예시를 좀 준비해 놨거든요. 구청에서 많이 쓰는 반복 업무가 뭘까? 예시를 준비해 놨는데 이거 제임스 PPT로 바꿔주세요. 네. 자, 제가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필요한 제임스가 뭘까? 일단 재정 자립도가 아쉽게도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우리 북구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모 사업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뜻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모 사업 초안 제임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강제 아닙니다. 또 내 플랜을 여러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공모 사업 제임스 제목만 일단 입력하세요. 제목만 새 제임스 들어가서 제목만 우선 입력하세요. 자, 공모 사업에 관심 있다. 공모 사업 제임스라고 이름 짓고요. 두 번째, 스마트 민원 응대 제임스. 민원 분류하고 민원 처리하고 민원 답장 적고 하는 거 일일이 너무 귀찮다. 그러면 민원 응대 제임스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세 번째, 주간 리포트 제임스. 회의록이나 리포트 작성하는 거 너무 괴롭다. 네. 네 번째, 데이터 분석 제임스. 홍보 관광과에서는 트렌드 리서치 SNS 제임스. 제임스는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각각 상황에 맞게끔 반복되거나 이렇게 초안 잡기 어렵거나 다듬거나 어려울 때
이것들을 효율성 있게 완성시켜주는 어시스트 보조 앱이기 때문에, 하나의 앱이기 때문에 입맛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장이 모셨으니까 우선은 공모 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확대 좀 해줄 수 있나요? 잠시만요. 자, 요 내용은, 자, 항상 제임스의 가이드라인은 역할이 있고요, 규칙이 있고요, 작업 프로세스가 있고요, 마지막 규정, 금지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로직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프롬프트도 나중에 제가 우리 주무관님께 공유해 드리겠지만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임스에서 일단 제목을 하나 만들고 저장을 해 두시고 다시 새 채팅창으로 넘어와 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제임스 이름 짓고, 네. 자, 제임스의 이름을 지었으면 여기서 저장을 하세요.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제임스가 저장이 됩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시고 제임스 이름 하나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내 제임스에 내가 만든 제임스 목록이 뜰 겁니다. 최상단에.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새 제임스 누르고요. 제목만 일단 지으세요. 공모사업 어시스트. 공모사업 어시스트 제임스. 저장. 자, 저장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채팅 시작할 거냐? 지금 시작하지 마시고요. 지금 요청사항이 빠져 있으니까, 프로세서가 빠져 있으니까 꼽혀 누르시고요. 뒤로 가기 누르시면 제임스가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만들어졌나요? 네. 좋습니다. 빠르시네, 이제. 드디어. 네. 네. 그러면 저는 이미 이 프롬프트를 뽑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뽑았냐? 나는 부산 북구청 역할, 그러니까 나는 부산 북구청의 기획 공모 담당자야. 나는 앞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의 제안서를 잘 쓰려고 해.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제안서에서 내가 합격률이 올라가고,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사례 분석,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완성된 공모사업 제안서 초안을 만들 수 있는 제임스 전용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게 나옵니다. 화면 작게 줄여주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런 명령어를 통해서 나온 제임스 가이드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임스 요청사항에 넣으면 하나의 어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역할 조금 확대해 주시겠어요? 안 보이네요. 너는 대한민국 지자체의 국가 공모사업 당선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기획 전문가이자 철저한 정보 보안관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공개된 지역 정보와 공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심사위원을 멸시킬 트렌드하고 논리적인 제안서를 작성한다. 핵심 정보 보안 규칙 1. 사용자가 입력하는 지자체명이나 지역 지산명은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퍼블릭 데이터모를 적극 활용한다. 단, 사용자가 본문의 실수로 주민 개인번호나 내부 시스템을 포함하여 입력할 경우 너는 답변을 생성할 때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마스킹한다. 가명 처리한다. 그래서 보안 사고에 미리 예비할 수 있는 지침을 먼저 적어놨죠. 두 번째, 작업 프로세스. 사용자가 공모전 주제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입력하면 이 로직대로 알아서 알고리즘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포시장 활성화라는 키워드만 딱 입력하면 여기 지침대로 AI가 머리를 써서 IQ 300짜리가 머리를 써서 제안서를 완성해주는 그 개념인데,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가는지 볼게요. 공모전 주제 또는 공개된 지역 자료를 입력하면 사족, 예 알겠습니다를 절대 붙이지 않고 즉시 다음 3단계 구조에 맞춰서 개조식으로 답변을 출력한다. 스텝 1. 심사위원을 사로잡을 기획 요약. 사업의 핵심 슬로건. 중앙부처 트렌드에 맞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타이틀.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 해당 지역이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날카로운 문제 제기. 스텝 2. 자, 다 읽으면 피곤하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AI가 이게 뭔가 엉뚱한 답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꼭 필요한 어떤 지침서를 제안해 주는 건지 한 번에 느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나온 제임스를 여러분들이 요 나온 내용을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어디다가 아까 만든 제임스 보시면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연필 모양. 저희가 이게 모바일 환경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준비해서 제가 PPT 캡처를 못했는데 아까 만든 제임스 모바일에서 공모 사업 어시스트기에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연필 모양 중간에 연필 모양을 눌러가지고 그럼 수정 버튼이 눌러지는데 여기에 위에 제목이 있고 요청사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온 저 프롬프트, 공모 사업 그 제안서 생성기 프롬프트 작성 가이드라인을 저 지침서 프롬프트를 이 요청사항에 붙여넣기 하고 저장하면 하나의 제임스가 나오는데 이건 내 비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더 고도화할 수 있고 계속 수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롬프팅 해가지고 뭔가 출력물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내용이 조금 벗어나는 게 있으면 이 지시문을 자꾸만 바꿔주면서 훌륭하게 바꿔주시면 더 이상 고민하고 쥐어짜고 물어보고 할 거 없이 뚝딱 나오게끔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AI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도 하고 심사위원 기준에서 관점에서 또 날카롭게 피드백도 해주고 그 다음에 초안도 만들어주고 여기에 들어갈 슬로건 키워드도 만들어주고 타이틀 만들어주고 다 해준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스마트 민원 응대 제임스 이것도 이 프롬프트도 확대해 주세요. 네,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재민아이한테 똑같습니다. 나는 북구에서 복지과고 혹은 교통행정과인데 반복된 악성 민원과 해결하지 못하는 우선순위를 뭔가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민원 폭탄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너가 이 민원을 스마트하게 분류해서 우선순위도 판단해주고 반복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방법도 말해주고 그 다음에 답변까지도 출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임스 프롬프터를 만들어줘. 이게 마법의 단어입니다. GPT스는 GPT스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제미나이에서는 제임스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해서 나온 답변이 이겁니다.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원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초창기 AI에는 이런 걸 가르쳤어요. 역할을 지정해라. 규칙을 지정해라. 작업 프로세스를 지정해라. 그러니까 이거 다 손으로 써가지고 규칙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도와 내 데이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전하고 내 목적을 전하고 난 뒤에 거기에 최적화된 프롬프터를 제안해줘. 생성해줘라고 하면 알아서 생성해주고 그거를 복사해서 제임스에 넣으면 나만의 훌륭한 또 주무관 한 명을 만드는 거예요. 내 보조 어시스트 직원 한 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민원 중 개인정보는 가려주고 마스킹 해주고 민원에 포함된 법정동, 행정동 이름이나 공공시설물 이름, 공개된 데이터이므로 이런 것들은 그대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쓰는 것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공부를 해서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직접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에 찾아보셔도 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AI를 보안 때문에 AI를 쓰지 말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런 맥락을 넣지도 않았는데 얘가 그거를 다 생각해서 이렇게 지침을 짜주는 게 저도 놀랍더라고요. 아, AI가 내가 공공기관 주무관이다. 내가 지자체 행정 직원이다라는 그 워딩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도 그 맥락을 이해해서 이런 보안 규칙과 사용 범위까지 넣어서 이 지침서를 만들어 준 게 놀랍더라고요. 그만큼 AI가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규정이 혹시나 이제 내가 검증했을 때 조금 과거 규정이다 그러면 2026년 6월 규정을 기준으로 프롬프트를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또 최종 검증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톤앤맨으로 답변 초안 작성하고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악성 반복 민원 대응 시나리오도 이렇게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제임스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제임스 채팅창에 들어가가지고 북구청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아 라고 그냥 데이터만 입력하면 어느 정도로 우선순위인지 어느 정도로 반복된 민원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떤 분과로 배치해야 되는지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짜라락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줄여줄게요. 자, 그래서 지금 실습 다 하고 계신 거 맞죠? 근데 왜 아무도 안 신기하세요?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이제 요 다음부터가 이제 좀 핵심인데 자, 요런 내용들은 교재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제임스를 보안 규정에 맞춰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예, 대한민국 그 내부망과 관련된 보안 규칙 100페이지를 학습하면서 만든 내용이니까 교재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개인 정보를 AI한테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북구 주민들 10만 명의 데이터를 넣어줄 테니까 북구 주민들 중에서 소득 수준도 넣어줄 테니까 복지 우선순위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그거는 가이드 위반이에요. 근데 또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AI를 활용하다가 보안 지침에 위배됐을 때는 내가 의도를 가지지 않고 일부러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하다가 실수를 했다라고 소명을 하면 면책권을 주는 또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서 AI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무 효율과 보안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결론을 내고 자 이제 잼스에서 드디어 오늘 강의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바이브 코딩 단계로 이제 실습을 들어가 볼 텐데요. 잼스는 개인의 도구잖아요. 물론 잼스도 공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쓸 수 있지만 그래도 개인 계정으로 나한테 특화된 잼스를 만들어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각자 역할이 다르고 각자 쓰는 쓰임새가 다르니까 잼스는 결국 개인 거고 근데 바이브 코딩을 하게 되면 각각의 잼스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바이브 코딩의 시작점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건 PC로 해야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좀 제약이 있으니까 맛보기만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안 수칙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끝내고 자, PPT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제 준비된 잼스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다면 자, 이 자료 아닌데. 우선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을 동안 자, 일단 명령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준비된 잼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잼스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웹앱 대시보드를 만들 거야. HTML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입력하면 되는데 잠깐 찾아볼게요. 그거 제가 페이지 있으니까 잼스 한번 다시 한번 넘겨볼게요. 네,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처음에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자, 코드 복사법. 자, 우선 이 잼스를 자, 이 명령을 그러니까 그 잼스 만든 상태에서 잼스 채팅방에 들어갑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아까 공모사업 잼스 만드셨죠? 네. 자, 그러면 잼스를 들어가서요. 잼스를 들어가 보면 내가 만든 잼스가 나오죠. 자, 여기 내가 만든 잼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지침서까지 넣은 잼스를 그냥 켭니다. 그러면 채팅창이 나오는데 네, 클릭하면 채팅창이 나오는데 이제 이 채팅창은 제미나이 채팅창이 아니라 공모전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특화된 채팅창이 된 겁니다. 이 채팅창 안에서 이제 마음껏 데이터를 넣어서 활용해 보시되 그건 집에 가서 조금 해보시고 시간 관계상 그 테스트는 집에 가서 해보시고 지금은 어떻게 입력하느냐 이 잼스를 자, 그대로 쓰세요. 요 잼스 안에 써야 됩니다. 요 잼스 안에 들어가서 이 잼스를 프론트엔드 웹 대시보드로 만들 거야.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을 최신 스타일로 적용해서 HTML 코드로 생성해줘라고. 예.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80% 온 겁니다. 여기까지 파자. 조금만 힘내십시다. 지금 시간 굉장히 빠르니까 이제 실습 시간 지금부터 조금 한 10분 드릴 거예요. 자, 잘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 한 번만 라운딩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좀 도와주시고요. 예. 자, 옆에 잘하시는 분 분명히 있죠? 그죠? 자, 어려우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옆에 헬프. 네, 헬프. 자, 지금 잼스까지 되셨나요? 잼스 프롬프터 저장 되셨나요? 아, 글자 크게 해드릴게요. 네.
캔버스 기능을 지금 안 켜도 됩니다. 1번은 잠깐 무시해 주시고요. 1번은 2번부터 그냥 2번. 자, 1번 캔버스 기능은 잠깐 안 켜셔도 됩니다. 이거 마지막에 켜면 됩니다. 자, 잼스를 만들었다면 이제 잼스는 제미나이 안에 있는 내 계정 안에 있는 거잖아.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 볼 거라는 거예요. HTML이라는 건 뭐냐면 홈페이지 만들 때 쓰는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로 만들어 볼 거고 하나의 웹의 프로그램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네. 요거 전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집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자, 옆에 분 조금만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한 줄마다 얼리 어답터 한 분이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께는 제가 나중에 개인 과외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액션 가장 좋으신 분에게는 기프트 카드 하나 쏠 거고요. 네. 아이고, 구청장님은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옆에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분 너무 감사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했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너무 힘이 납니다. 예. 코드 나왔죠? 좋습니다. 예, 저기 보세요. 한 분만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수업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이 수업은 정확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드, 여러분, 저 감동받아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자, 손 한번 흔들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뒤에 한번 봐주시면 안 됩니까? 네. 구청장님 뒤에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아까, 다들 성공했다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다들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남몰래 눈물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한 강의였는데, 네, 이렇게 모바일에서 코드 빼는 거, 네, 2년 동안 처음 해보는 강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해요. 네. 자, 아까 우리 처음 코드를 흔들어 주신 우리 주무관님은 제가 나중에 기프트 카드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제미나이에서 왼쪽 채팅창 옆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 캔버스 기능을 켭니다. 이번에는. 네, 캔버스 기능을 켜고, 자, 해당 코드를 HTML 파일로 생성해줘라고 이제 마지막 명령어를 딱 하면 이제 그 파일을 크롬에서 열면 나만의 프로그램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자, 그거 성공하신 분 손 흔들어 주시면 제가 또, 예. 바로, 저 나왔어. 보세요. 지금 프로그램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나왔어. 저기 보세요. 예. 자, 또 성공하시면 손 흔들어 주세요.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혹시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어느 부서신지. 예. 정말 빨리 해주셔가지고, 앞에 분들은 좀 청년이라서 그런데, 진짜 빠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예.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코드가 나오면 안 되고, 지금 뒤에 성공하신 분들은 화면이 나와요. 서은주, 우리, 잘했어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프론트엔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는 게 프론트엔드예요. 네, 앱처럼 나오면 돼요. 앱처럼. 그거를 나중에, 지금은 잼스 가이드로 만든 거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강의의 지금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찍먹인 거고, 찍먹. 자, 팀장님, 여기도 좀, 한 바퀴 좀 돌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신 분, 감사합니다. 프론트엔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웹 개발 없던 시절에, 바이브 코딩 없던 시절에, 이 프론트엔드 설계하는 데만 해도 돈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자, 나는 코딩 언어를 하나도 몰라요. 정말 간단한 앱 하나 개발하는데 개발자 불렀어요. 요 정도 지금 방금 만든 요 정도 화면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 것 같아요? 몇 백입니다. 몇 백. 여기서 복잡한 기능 조금 더 넣으면 몇 천입니다. 자, 지금부터 팀장님 이제 시연하러 와야 돼요. 네. 자, 팀장님 잠깐 복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신 이 신기하다고 하는 바이브 코딩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고요. 저 북구청 너무 사랑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부터 저는 이제 북구에 이사를 오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정말 근데 공공기관 강의를, 특히나 바이브 코딩 강의를 제가 처음 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어떻게 마음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구청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속으로 빌었어요. 오늘 바쁘신 일정 때문에 혹시 참석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정말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너무 감사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북구청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민원 접수기가 들어간 거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 백엔드,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백엔드 API까지 살짝 썼는데, 그거는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관리까지 해보실 거면 저희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작업 시간 3시간 만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시연 한번 해드릴게요. 자, 확대 좀 해주세요. 자, 100% AI가 한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개발하는 데 들어간 명령어, 프롬프터가 다 여기 공개됩니다. 자, 참고로 여기는 전화하기 기능도 있고 실제로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데이터 한번 넣어 주실까요? 데이터 한번 아무거나 넣어 줄게요. 실제 구민들이 민원 접수한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과장 없이 그냥 바이브 코딩만으로 3시간 만에 만든 거예요. 백엔드까지. 백엔드는 사실 파이어베이스나 클라우드 플레이어 페이지, 버셀, 깃허브, VS 코드, 커서, 클로드 코드 굉장히 사실 방대한데 그걸 다 배울 필요는 없는데,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목적에 맞는 서드파티 확장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엔드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AI를 통해서 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백엔드, 보통 파이어베이스를 많이 쓰는데 그 사용법을 배우시면 되고, 그 사용법을 독학하기 힘들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 끝나고 설문조사에서 어떤 의견을 주시면 될까요? 저도 심화과정을 하고 싶거든요. 연속과정을 좀 개설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보통 그런 식으로 다 한 번 더 불려옵니다. 참고로. 예. 자, 그래서 데이터 지금 아무거나 김 아무개로 입력하고, 네, 자, 이렇게 구포동에 동도 한번 클릭해 주세요. 동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뭐 다 주관식이 아닙니다. 그냥 선택하게 해놨고요. 구청 민원 카테고리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분과별로 다 클릭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볍게 접수하게끔 해놨고, 접수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알람이 뜨죠? 그 다음 콘솔로 들어가 볼게요. 이 콘솔이 아까 얘기했던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구글이 만든 파이어베이스. 자, 콘솔에 들어갈 때는 강력한 보안 지침 규정상 허용된 이메일 주소 관리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없는 어드민 관리자 페이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데이터가 이렇게 방금 입력한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민원 종류나 그다음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어떤 부분까지도 AI가 다 잡아줍니다. 네. 그다음에 카테고리 한번 정리해 보세요. 분과별로 한 번에 모아볼 수 있고요. 네. 또 위에 기능 한번 소개해 주세요.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위에 보시면, 네. 자, 밑에 잠깐 내려줄게요. 이렇게 검색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만덕천 악취 문제가 심하다. 그럼 만덕천 악취라고 검색하면 관련된 민원을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자,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는 API가 심지어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제미나이 API까지 연결을 하면 이 데이터 중에서 AI 뇌를 써서 이 데이터 중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를 분류하고 그 과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주고 액션 플랜까지 제안해줘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까지 그 IQ 300짜리 지능으로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API 키는 참고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받는 건데 이게 제가 교재에도 빠뜨렸고 제가 나중에 시범으로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게 좀 민감한 거죠. API 키는 마스터 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서 노출이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API 키 발급 받는 까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API가 빠져 있고 구글 클라우드 저장소 파이어베이스랑 연결만 해도 이 정도 플랫폼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민간 외주 업체에 맡긴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장난으로 3시간 만에 만든 이 민원 접수 홈페이지를 비용 빵원입니다. 아무 돈도 안 들였어요. 자, 민간 업체 얼마 부를까요? 자, 구청장님이 민원 자동 처리 우리 스마트하게 합시다. 얼마 부를 것 같아요? 적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도 부릅니다. 3시간 만에 영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정도의 AI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살면 나만 손해인 세상이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PPT 잠깐 켜줄게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교재도 드릴 건데 요 플랫폼 똑같이 구축할 수 있도록 PPT 자료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저거 3시간 동안 만들었다는데 저 사람들이니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면 다르지 아닙니다. 그 명령어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민원 및 접수 안내 데이터 취약 관리 및 알람, 아까 알람도 떴죠, 그죠? 알람 기능을 사용한 하나의 웹사이트를 제작하려고 해. 먼저 컬러 조합은 화이트, 낙동강 블루 컬러를 이용해서 부산에 사용하는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싶어. 먼저 초안을 제작해서 HTML 코드 형식으로. 아까 HTML 코드 형식으로 해서 하니까 웹 대시보드가 짠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랑 똑같이 개발한 거예요. 개발자들도 요즘 AI 써서 그렇게 똑같이 개발하면서 수천만 원 부르는 거예요. 옛날엔 직접 코딩 하니까 그 정도 대가를 받아가는 게 맞지만 지금 AI 개발자들이 수천만 원 받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안이 나왔고 두 번째 명령어 이렇게 명령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이 CSS 사실 디자인 스타일이에요. 이런 용어를 좀 우리가 학습해서 조금 더 어려운 용어를 쓰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자연어로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몇 번이죠? 한 6문장만으로 그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6문장만으로. 아가 없네. 아가 없네. 네. 저는 사실 바이브 코딩가 처음에 제가 나만의 지금 제가 만든 웹 프로그램도 있고 저는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정말 그 민간 기업이니까 고객 퍼널 마케팅 같은 거 하는 데 있어서 외주 맡기니까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 부르길래 바이브 코딩으로 이게 될까 의구심을 가지면서 한 3일 밤낮으로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그거 만든 날에 정말 그 부부가 초르는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잠깐 제가 우리 회사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잠깐 제가 만든 회사 랜딩 페이지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절대 상업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 레퍼런스니까. 팀장님 잠깐 저희 홈페이지 좀 띄워주실래요? 자, 저희 홈페이지도 따로 있지만 저희 홈페이지 안에 진단기를 들어가면 유튜브나 웹사이트나 인스타그램을 API로 제미나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API로 연결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서 누수가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클릭해서 아무 웹사이트나 한번 넣어봐 주실래요? 팀장님? 우리 더 크리에이터 넣어도 되고. 네. 북구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북구청 홈페이지. 자, 홈페이지 주소를 들어가서 네, 주소 복사하고 웹사이트 들어가서 주소 복사 넣기 하고 AI 정밀 진단. 그럼 이건 API로 AI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AI가 제미나이가 분석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홈페이지가 어디서 누수가 되고 있고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방사형으로 인포그래픽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네, 다시 돌아가서 여기 들어가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트캠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이거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시면 뭐 제 유튜브 영상도 있고 저희가 이제 바이브 코딩 부트캠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쭉 내려주세요. 네. 쭉쭉 내려주세요. 쭉쭉 내려주세요. 네. 자, 요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까지만.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오케이. 금액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요까지. 자, 이것도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랜딩 페이지 그냥 HTML 코드로 만들었어요. 이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하루 정도 꼬박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각종 진단기,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나 소상공인들이 저희 회사에서 AI 플랫폼 구축 뭐 문의하기도 하고 마케팅 컨설팅 문의하기도 하고 교육 문의도 하기도 하는데 그 전에 사전 진단을 해서 본인이 필요한 상태가 뭐고 어떤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또 바이브 코딩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 랜딩 페이지를 보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처음에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웹 제작자가 아니니까 근데 바이브 코딩으로 이걸 만들고 보니까 아, 내가 세상에서 이제 못 만들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럼 내가 하루 만에 저 정도 퀄리티를 만들었다면 한 달 정도 투자하면 배민, 당근, 토스 같은 어플을 만드는 거는 식은 죽 먹기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바이브 코딩 아까 그 HTML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그 웹의 대시보드에 파이어베이스나 제미나이 API를 연결하고 난 이후에 결제 시스템을 탑재해줘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전 세계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가 바로 됩니다. 네. 자, 요거 좀 꺼주시고 또 다른 레퍼런스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랜딩 페이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랜딩 페이지에서 아까 URL 검사도 하고 그 접수 창구도 있는데 여기 칸반보드에는 그 데이터가 여기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층 메타인지 정보, 그러니까 1층 좀 눌러주세요. 메타인지 검색 받은 사람은 이 데이터 이렇게 저장되고요. 뒤에 URL 통계한 사람들은 어떤 URL을 검색했는지 나오고 부트캠프 VIP 신청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개발하고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어드민 칸반보드라 그러거든요. 어드민 ERP 같은 페이지가 바이브 코딩 몇 번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거를 전사적으로 활용해서 직원 관리까지 쓸 수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직원 근태 관리도 넣었고요. 여기서 출석 체크하면 저한테 내 지메일로 알람이 딱 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캘린더 일정 관리 들어가 보시면 캘린더에다가 직원들이 일정도 넣게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이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구청 행정에서 적용을 한다면 바이브 코딩을 배우시게 되면 우리 구청 행정에 맞는 우리 조직에 맞는 우리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실상 직원들끼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 꺼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민원 데이터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보안 가이드라인만 잘 숙지하시고 그 보안 가이드라인도 교재 곳곳에 녹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마지막 PPT 좀 켜드릴게요. 요거죠. 네, 요거.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API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일단 공공의 영역에서 제미나이나 GPT 같이 아주 강력한 상업용, 법용 퍼블릭 AI API를 발급받아서 연결을 하게 되면 보안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데이터가 없이 활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민감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활용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네이버 클로바 X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하정우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그 이름이 뭐 저기 우리 구청장님 아무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AI에서는 실제로 그런 걸 공공을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X에서 우리가 바이브 코딩한 프론트엔드를 여기서 백엔드 작업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끔 배포할 수 있게끔 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공공 데이터 포털 API를 구청 직원들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키를 발급받아서 내가 만든 프론트엔드에다가 행안부와의 API를 연결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보안 가이드에 위배 없이. 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KT도 있고요, SKT도 있고요. 민간에서 또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API라는 키를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요청해서 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그리고 제미나이나 그 챗GPT에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뭔가 보안에서 조금 민감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면 지금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요 성공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PPT로 좀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 우선 서초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에서는 이미 민원 폭탄이 너무 많은 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여권 발급, 단순 생활 민원 이런 것들을 AI 민원 에이전트로 피로도를 확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민원 처리 및 부서 배정 시간 50% 이상 단축을 시켰고 망 분리 규정, 그러니까 내부망을 쓰시잖아요. 그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구글, 네이버 등 아까 말씀드렸던 클로바 X 같은 공공 클라우드 서버에서 바이브 코딩 작업을 해서 백엔드 서버를 연동해서 작업을 하는 거는 그 보안 영역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공을 위한 데이터 센터나 공공을 위한 AI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 민원 AI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공 사례가 있고요. 그 어떤 로직으로 만들어지는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기도 종이 없는 행정이라고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싹 다 폐지시키고 무조건 데이터 학습시켜가지고 학습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망에 연결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안서도 만들고 각종 사업 정책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종이 없는 행정을 지금 현재 구축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님 상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로직으로 했는지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맞춤형 AI 헬프데스크 200개의 기관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당장 북구청에서 좀 사용하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 과정을 만들면서 구청 업무 중 가장 규정이 방대하고 매년 바뀌어서 신규 발령자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복지행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복지과 계십니까? 맞나요? 무덤인가요, 혹시? 행정이 무덤이라. 침묵, 노코멘트로 하신. 네. 뭐. 그래서, 물론 모든 부서들이 다 힘드시겠지만, 이게 복지라는 게 진짜, 이게 행정의 무덤이라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또 시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제일 많이 보급된 게 이 AI 헬프데스크가 아닐까. 이런 것들은 즉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복지 상담 정확도도 99%를 달성했고요. 신규 주무관님, 우리 부서 이동 로테이션 돌잖아요. 저도 공공기관 사업 한 번씩 하는데, 저기 순환보직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먹어요. 사업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AI 기술로 이제 충분히 극복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정보산업진흥원에 경제진흥원 심사위원 다니면서 또 자문 활동하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주무관님들이나 거기 주임님들, 선임님들 전부 다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자기들도 미치겠대요. 그래서 용역업체 잘못 선택되면 사업 다 날아가고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AI 기술이 그 부분을 아주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민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초자동화 에이전트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지금 이제 도태되고 망한다. 거의 절박한 심정으로 에이전트 AI에 뛰어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행정봇이나 연구봇
그래서 이제 학술 용어 유지하면서 교수님 대신 물어보면 논문급의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행정봇, 그다음 연구봇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환각이더라고요. 아까 우리 설문조사를 하니까 AI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 거짓말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다라고 지금 고개 다 끄덕여 주시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죠, 여러분? 누구의 데이터입니까? 우리의 데이터죠.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AI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환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환각을 통제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 수 있고 그 지침서가 오늘 아까 만들었던 잼스, 그 잼스를 통한 바이브 코딩에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은 환각이 이미 필터링이 차단이 돼 있고 필터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를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AI한테 더 정확도와 더 신뢰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안해달라. 아까 제가 마법의 단 알려드렸죠.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과 이러이러한 맥락과 이러이러한 결과물이 필요한데 여기에 맞는 프롬프트를 출력해줘. 이 마법의 단어거든요. 그런데 나는 특히나 공간공간에서 정확도를 생명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참여 중이기 때문에 내 잼스, 내 프로그램에서는 신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환각을 100% 차단하는 교차 검증 프롬프트도 넣어주고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공식 보도된 자료, 그 다음에 출처가 명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환각 자체를 차단하게끔 잼스를 만들어줘. 혹은 코딩을 해줘. 이렇게 우리가 쓰기에 따라서 환각이라고 하는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거짓말, 그 다음에 착각 이런 것들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다. 다만 요거는 교육을 통해서 해결되기보다는 저도 2년 가까이 AI를 써보면서 느낀 건데 이건 AI 길들이기 차원이거든요. AI를 직접 많이 써보시면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고 어떤 부분은 잘하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 얘가 자꾸 착각을 좀 일으키고 오류를 일으키는지 그걸 잡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원인을 분석해줘. 그럼 얘가 원인을 분석해주거든요. 그럼 그 원인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지침을 내려줘. 그 지침을 내 잼스에 넣어서 내가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인 실수가 안 되도록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랜을 제안해줘.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 개인 설정, 인텔리전스의 개인 설정 들어갔잖아요. 거기도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성장하고 싶은 CEO야. 내가 확증 편향을 일으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내가 또 공익을 목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줘. 뭐 이런 지침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확증 편향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명령을 입력하고 어떤 검색을 시키고 어떤 부분의 지시를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나한테 가지고 와서 그걸 분석해서 나한테 착각을 일으키는 거를 사전에 차단해줘라는 명령어가 제 개인 인텔리전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공기관에 맞는 프롬프트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마 어느 정도 환각 필터링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각이나 거짓말이 우려된다면 거기에 대한 프롬프트를 AI한테 더 요청해가지고 아까 그 잼스에서 연필 버튼 누르면 수정 들어가잖아요. 그 요청사항에다가 그 내용을 자꾸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99.99%까지 환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